신보미래 선수랑은 16년 8월 달부터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0년 됐네요, 10년. 거의 데뷔 때부터 같이 운동하고 동료로 쭉 지내면서 제 시합에는 주민국이 세컨을 들어오고 또 주민국 시합 때는 제가 세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가 23년 10월이에요. 사실 은퇴 생각은 그 전부터 나오긴 했었는데 제가 허리 디스크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 마침 시합도 지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은퇴를 하게 됐죠. 한두 달 정도는 진짜 뭐 아무 생각이 없었죠. 별 생각 없었는데 이 운동을 아예 안 하고 체육관만 운영하려다 보니까 일상도 재미가 없고 일하는데도 별로 열정도 안 생기고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시합하고 싶다. 원래 이제 그만하는 걸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신도림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선수들 지도하고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왜 주민국 선수를 올렸나요? 당일날인가 전날인가에 연락이 왔어요. 약간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보미래 선수가 너는 동행 챔피언하고 나는 세계 챔피언해서 신계의 역사를 너랑 나랑 최초가 되자 약간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그거를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그때 했던 말을 꼭 현실이 되게 하자고. 그래서 울었어. 울보가. 부담스럽네. 아, 부담감 때문에 온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네. 최근에 테이핑만 해주다가 테이핑 받는 기분이 어떻죠?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래 프로 선수셨거든요. 원래는 막 초등학교 때부터 복싱을 시켰는데 근데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대학은 가야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메달을 못 따서 대학 진학을 못해서 복싱을 그만뒀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고 나서는 군대 전역하고 16년 8월 24일에 제가 전역을 했는데 다음날 제가 바로 와서 운동하라고 왔어요. 그때는 당연히 세계 챔피언이었죠. 시작할 때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을 알게 되다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내 실력은 세계 챔피언은 못 된다. 그래서 저는 동행 챔피언까지는 하고 싶다. 동행 챔피언은 내가 열심히만 잘하고 실력만 올라가면은 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하다 계속 몇 점 뛰다 보니까 동행 챔피언도 못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할 수 있는 거는 한국 챔피언. 한국 챔피언을 하고 나면은 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 목표는 한국 챔피언이었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국이는 제가 그만하자는 얘기를 2번 정도 했어요. 너무 뻣뻣하고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야 넌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야 아니다 더 해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2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국 챔피언을 하더라고요. 맞아 맞다. 네. 그때도 약간 울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챔피언 벨트를 폴이 가만히. 그러고 나서 본인이 바뀌더라고요. 네. 몸이 좀 풀리더라고요. 시합 안에서. 본인이 생각을 깨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자. 열어. 팡! 그때부터는 사실은 제가 이긴 시합들이 다 KO승이에요. 진짜 몇 발자국만 안 가면은 동행 챔피언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짜 그때 당시 때는 세계 챔피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했고. 운 좋은 사람들은 되게 쉽게 좋은 기회가 오는데 주민국은 좀 운이 안 좋은 편이었어요. 시합운이 되게 안 좋은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실력이죠. 제가 실력이 못 됐기 때문에 동행 챔피언이 못 되지 않았나.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목표 이루자. 신길 고투 체육관 소속 주민구.
밑에부터 갔다가 제가 이번 시합 준비할 때 제일 큰 목표는 1라운드부터 8라운드까지 전 라운드를 제가 포인트로 이기는 거였어요. 제가 그 KO 욕심을 냈을 때 꼭 시합 과정이나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이번에도 붙기전이니까 제가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1라운드부터 8라운드까지 상대방을 압살해버리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했었거든요. 야 뒷손 훅이 좀 많이 비어. 약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머리를 잘 넣어야 돼. 네가 들어갔다가 빠지지 말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바로 훅으로 쳐줘. 3라운드 때부터는 상대방도 주먹 좀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상대방이 주먹을 내고 가까워지니까 이제 내 기회가 왔다 하고 민구가 괜찮아. 조금 더 푸시해야 돼. 아직 더 해야 돼. 시작하게. 점점 갈수록 당연히 이제 저도 제가 이기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죠. 앞다리 찍지 말고. 민구가 앞다리 찍지 말고. 저는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잘 안 하고 그냥 피스 열심히 닦고 얼음 열심히 갖다 대고 그냥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고 뒷손을 네가 훅 치면은 관장님이 무너지니까. 말하는 건 다 하고. 근데 이제 한 5라운드부터 제가 좀 상대방 선수가 배를 좀 많이 때려서 중간에 한 6라운드인가 5라운드 때 저는 봤어요. 얘가 지금 맛이 가고 있다. 발도 조금 굽고 상대방한테 좀 많이 맞기도 했고 너도 해. 야, 아까 같이 제가 때리면 쳐. 가드 잘 되고 있다 움직여주다가 가드 맞으면 그 손을 바로 쳐버려. 오른손 어퍼가 된다. 그렇지. 머리 위치 뺏기면 안 된다. 뒷선! 마지막 라운드야. 8라운드 때는 사실은 그때는 욕심이 컸어요. 어쨌든 내가 라운드 다 이겼으니까 이번에 내가 완전히 보여주자 라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돼버렸죠. 아니면 원어퍼. 괜찮아. 침착해. 일어나. 야! 참으면 가도 돼. 야! 어이! 근데 원래 같았으면 이제 민국이가 가드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뭘로 해결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드 털리고 우리 민국이 같지 않은 모습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레프트 훅. 관자놀이 맞았어. 아니야, 여기 맞았어, 여기. 그러니까 관자놀이. 이기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해? 그 순간의 감정은 슬픔보다는 좀 약간 좀 허탈함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난 거고 제가 다 이기고 있었어도 결국엔 졌잖아요. 복싱에서는 승패가 있는 거니까 지고 있다가도 KO로 한 방에 이기면은 이기는 게 복싱이니까
어쩔 수 없죠. 맨 처음 복싱 시작했을 때 얘기를 조금 들려주세요. 그때가 대학교 2학년 때 21살 때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복싱장을 찾아서 배우러 갔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가 이제 지금 저희 관장님이 운영하던 체육관이었고 거기서 운동을 하면서 관장님이 오픈한 지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열정이 막 넘칠 때라서 선수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좀 남발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된 친구가 있는데 오래 배운 친구랑 스파링을 시켰더니 너무 잘하더라 라는 얘기를 처음에 접했고 저 선수가 그 선수구나 라는 걸 이제 그 다음에 눈여겨보기 시작했고요. 그냥 막연하게 좀 뜬구름 같은 느낌으로 너 좋아하는 거 하면서 뭐 돈도 벌고 그럼 좋지 라는 얘기를 이제 그때 했거든요. 근데 본인도 그냥 좋다고 해서 프로테스트를 나가서 통과하고 그래서 얻어가 1등. 낚시에 잡혔죠.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안을 했는데 이 친구가 충분히 생활을 하든 뭘 하든 뭔가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벌이를 못할까 봐.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좀 어떻게 해서든 이 친구를 끝까지 잘 데리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신보미래 선수는 프로 데뷔 시합도 봤지만 좀 거칠었지만 파이팅이 좋고 힘이 넘치고 그래서 눈여겨보다가 의기를 투합해서 멋지게 한번 세계 챔피언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서로 결의를 해서 같이 활동하게 됐어요. 나는 뭐 선수 생활을 어릴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복싱을 시작하고 프로 데뷔해서 세계 챔피언을 마치고 체육관도 운영하면서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이 후배 선수들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설립해서 오래전부터 버팔로 프로모션에서 시합을 주최하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I work with different promoters across the world to help broker and find fighters for their events. So a promoter in America or in the UK or across Europe could call me up and say that they need a certain type of boxer for their event. I'll go out and try to find it. And yeah, I represented 3 fighters who fought Caroline Dubois. But I could see, that there needs a conveyor belt of opponents for Caroline. She can't just keep fighting the same girls or whatever. So I looked out, I said, who could I get to put in front of the promoter again to say, have this fight with Caroline? So Bo came to mind, so I contacted her team and we got in contact. So then every day for 1 year I wrote to the promoter in the UK, Caroline's promoter, and said, I have the perfect girl that will give Caroline a really good match. And every day, and then eventually the fight was made in March and Bo put on a terrific fight. 신보미래 선수 이 세컨은 몇 번 얼마나 해보셨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3분의 2는 들어가지 않았나. 샵에 항상 와서 이제 세컨 봐주는 거. 왜냐면은 관장님이랑 이렇게 호흡 셋이서 가장 오래됐고 호흡도 잘 맞는데 와서 해주면 제가 도움이 많이. 약간 그 선수가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 좀 세컨을 봐야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 않나. 관장님은 올라가셔서 지시해 주시고 마우스피스를 빼주시면은 이제 밑에서 있는 사람이 마우스피스를 받아서 물로 헹궈주고 얼음 좀 차갑게 해주고 그 다른 사람은 와서 물 먹여주고 바셀린 발라주고 아이싱 해주고 이기면 같이 화묘해주고 지면은 그냥 빠르게 퇴장하는 거죠. 운동이 하기 싫을 때는 뭐 해요? 복싱이 하기 싫을 때가 더 맞는 말일 것 같은데 다른 운동을 합니다. 미래랑은 피지컬백에서 팀전 할 때 같은 팀이었어요. 추성훈 형님 주장으로 해서 저희 같은 팀이었고 그때부터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미래랑은 제가 막 시킨다기보다는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선 하이록스는 런이 많아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심폐지구력을 올리는 데 엄청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특히 크로스핏에는
그 복싱 선수를 위한 그런 와드도 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복싱 선수들이나 격투기 선수들이 크로스핏을 같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만 봐도 미래한테 크로스핏이나 이런 하이록스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왜 하는 거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거 진짜 체력이 안 길러졌으면 어떡해. 근데 전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체력이. 약간 지금 좀 재수없는데 좀 허세였는데 지금 약간 전번 조금 들어갔는데 막 아, 쉽다. 이지피지. 링에서 사람들이 막 외치는 게 들리면 잘 들려요. 들리긴 들려요. 들리죠. 야, 들어와. 야, 거기 신부대기실 아니야? 야, 들어와, 빨리. 사람들이 이렇게 응원 받으면 힘이 돼요. 일단 솔직하게 힘이 돼요? 아니면 부담돼요? 둘 다. 둘 다 섞여 있어요. 계속 늘려.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뭐라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먼 길 와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는 거지 하는 생각과 여기 기둥에다가 하면 돼. 됐어. 뭔가 빚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근데 또 응원 또 들으면 또 힘이 나기도 하고. 화이팅! 친구 화이팅! 프로 복싱 선수가 돼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왕 하는 거면 최고까지 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뭐 지금 현재 세계 복싱 대회에서 챔피언들하고도 뭐 동급으로 인정해 줄 만큼 탑복서예요. 사실은 굉장히 늦은 나이에 복싱에 입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보미래 선수는 계속 조금씩 더 아직도 진화하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고, 저도 사실은 저희 현역 때 꿈도 있었지만 신보미래 선수를 세계 챔피언에 등극시키는 게 제 두 번째 꿈이에요. I've no doubt that in the next 12 months she will fight for another world title, and I 100% believe that she will become world champion. In boxing, it's not always about being the best, it's about the opportunities that can arise. So you might be unbelievably talented, but at that time, if there's a really talented fighter that's a little bit better than you, and you might not be able to become champion, whereas with the right timing, you can become world champion. But I think Bo has tested herself against Caroline, gave a really close fight. For me, Caroline is one of the top female across all weight divisions, and Bo was very close to beating her. I think now, any opportunity that Bo gets for a world title, it will never be as difficult as what that Caroline Dubois fight was. So what she's learned in that fight will stand to her incredibly so. And yeah, I think when we get that world title fight, once we get that opportunity, I've no doubts that Bo will become world champion.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뭐 미래가 버텨주지 못했으면 못했던 거거든요. 이게 이유는 지금은 시합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옛날엔 시합이 정말 없었어요. 특히 또 코로나 또 시기도 겹쳤어요. 근데 운동 선수인데 내 운동을 하는데 시합을 못해.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운동은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오랜 11년이잖아요. 그 시간을 과연 누가 버텼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의미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 해온 거는 일단 관장님이 저를 좀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것도 있었고 네, 그냥 관장님이랑 같이 뭐 지금까지 끌고 온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미래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막 엄청나게 복싱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냐 물으면 없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이거 아니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홍합 챔프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하고 싶은 말 생각해본 적 있어요? 만약에 지금 당장 그 바움가드너랑 시합이 잡혔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Boxing is back on ESPN. The event will be headlined by the 10 3-minute round unified world title defense from the one and only Alicia Baumgartner versus Bomi Ray Shin from right here